안녕하세요. 박수봉입니다. 오늘은 포 소화 설비 중 포헤드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죠. 대문항 1번에 중문항 써주고 포헤드 설비라고 적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소문항을 적고 포헤드 설치 개수. 전 영상에서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립에 대해서 다뤘었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포헤드입니다. 지금은 포헤드인데, 그럼 이 포헤드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식이 있어야죠. A에 따른 알파의 10분. 이 10분은 포소화 설비인 경우에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다? 1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수원의 양. 근데 여기서의 수원은 포 수용액의 양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같지 않느냐? 어떤 경우? 자, 위험물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험물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수원은 만약 S 농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수원을 구할 때는 해당 식에 곱하기 1-S를 해줌으로써 수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를 곱함으로써 포소화 약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S 농도와 연관이 없는 이거에 관한 식이 포수용액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수용액의 양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이게 포수용액의 양입니다. 이게 뭔데? 배관을 통해서 헤드에서 나오는 거품, 폼, 이것이 포, 그 다음에 요만큼의 포수용액이 헤드를 통해서 팽창이 되어 거품이 된다. 그럼 이게 뭐다? 팽창 B. 얘는 뭐다?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 얘는 뭐다? 수원. 여기서는 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포수용액이라고도 되죠. 왜냐? 위험물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서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로 넘어가서 이 식이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 추가적으로 포헤드 개수라고 하면 포워터인 경우에는 8이었죠. 포워터인 경우에 8이었습니다. 여기는 9가 됩니다. 또는 R은 2.1m 이하일 것이다 라고 구해집니다. 근데 이 2.1m 어떤 경우에 쓰인다 했죠? 가로, 세로, 나오고 플러스 정방향 배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가 나오면은 이 2.1m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2.1 이외의 경우, 그냥 바로 해배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식을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해당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3000에 따른 9가 되고요. 이것에 대한 절상한 개수가 됩니다. 이게 아마 334개가 될 것입니다. 답 끝. 답 끝. 적으시고 1번에 대한 소문항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여기서는 뭐였다고요?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시오. 수원의 양, 포수용액. 위험물이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나와줘야 합니다. 어떤 식이냐? 포헤드에 관한 식. 수원의 양이니까 곱하기 S 농도를 해줄 필요가 없다. 수원의 양. 그럼 이거 지금 A는 뭐냐? 해배. 이 알파 값은 뭐냐?
자, 특수 가연물인 경우, 단백질포인 경우, 수성 막포인 경우,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 제포인 경우, 특수 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6.5리터/, 미인에 따른 해배가 됩니다. 얘도 6.5입니다. 얘는 3.7이고요. 얘는 8.0이 됩니다. 근데 특수 가연물을 지금 저장하고 있는 장소라고 하니 6.5가 되는 것이죠.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차주, 항공기 경납고나 차고 및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알파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포, 수성막포, 합성계면, 활성제포입니다. 이 경우는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인 경우에만 보는 거예요.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6.5. 그러면은 해당 문제는 수원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6.5에 따른 무조건 10분 리터. 오케이, 리터 단위가 똑같네. 그러면 이 A, 이 해외배 값이 뭐야? 해외배 값을 알아야 얘도 없어지고 민 없어지고 리터만 남을 거 아니야. 여기서 A 값은 3,000이 아니죠. 왜 아니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 전체가 포헤드가 개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항공기 경납고인 경우에만 전체 헤드가 개방되어 포소와 약재를 방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3,000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하나의 방사구역 200해배. 200해배가 뭔데? 한 개의 방사구역, 한 개의 방사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호구역 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 개의 방호구역이 방수가 되는 것이고, 현재 포소와 설비도 한 개의 방사구역만 펌프가 기동이 되고 그에 따른 포헤드들이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사구역의 해배수가 200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에 따른 6.5에 10이 되겠죠. 이것에 따른 별표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수원의 양 바로 리터니까 단위까지 맞고, 그러면 마지막에 답 끝 적으시고 소문항 2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문항 3번, 펌프의 수동력을 구하라. 펌프의 전동력, 축동력, 수동력 오랜만에 나왔죠? 이게 뭐죠? 여유율이 아니고 전달계수입니다. 전달계수. 이건 펌프의 효율. 수동력인 경우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축동력인 경우에는 전달계수가 필요 없고요. 전동력인 경우에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뽑아 먹어야 됩니다. 뽑아서 먹어야 됩니다. 전달계수는 여유율과 별개입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리게 하시죠. 펌프의 수동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공식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얘는 뭐야? 비중량이잖아요. 얘는 미터. 그러니까 해당 단위들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숫자로 표현해보자. 자, 9,800. 지금 H 100m죠. 전량정. 근데 이 Q가 난 몰라. 근데 루베퍼세크래. 이 Q를 어떻게 알아? 포헤드의 수원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시면 이거죠. 왜? 이것의 단위가 6.5리터/미네.
해배였으니까. 얘는 뭐였죠? 얘는 200 해배니까. 그럼 이걸 두 개를 곱한 것이 리터/미 인이 될 것인데 단위 변화는 해줘야죠. 단위 변화 루베/세크.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 두 개의 미터/세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뭐가 나오냐?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와트 지금 보시면은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M에 따른 세크가 돼버리죠. 맞나요? 근데 이 힘의 단위를 지금 보시면 이 줄이죠. 줄 FR 얼마나 무거운 것을 옮겼냐라는 식이죠. NM 얘는 와트죠. 와트의 세크가 되는데 이 와트는 줄/세크도 되는 것입니다. 줄/세크가 돼요. 와트가 줄/세크. 근데 이 줄이 단위상으로 봤을 때 FR 보지 말고 NM이죠. NM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같나요? 같죠? 와트죠? 이거는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와트. 근데 와트는 줄/세크인데 이 줄은 이거는 일. 너 얼마나 일했어?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옮겼어? N, M, N, M. 그럼 이게 줄이네. 너 줄이 되는구나. 줄/세크. 근데 줄/세크는 뭐야? 와트야. 그럼 전력이야.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이렇게 단위 변화하는 것에서도 조금 익숙하게 갖고 가시는 게 와트가 바로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별표에 따른 와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홀스파워 HP를 나한테 요구하네. 1HP는 746W이죠 1PS는 735W이죠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HP가 궁금하니까 746W만 알면 돼. 그럼 너 단위 변화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HP만 남죠. 그러면은 별표 두 개에 따른 HP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전달 계수와 효율에 대해서 말이 없죠. 왜냐? 어차피 우리는 수동력을 구할 거니까. 어차피 수동력이니까 상관없다. 그럼 이것에 따른 답을 답 끝으로 적으면서 3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4번입니다. 4번 감지용 해대 계수. 이 감지용 해대 계수는 거기에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오죠. 설치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은 7, 9, 20에서 5층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20층에서 뭐 25층까지 난 친구들이 많아. 친구 25층이야 라고 암기. 무슨 의미냐?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암기법이 통하는 겁니다. 감지기 아닙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7, 9, 25층이라는 암기법이 통하는 겁니다. 보시자고 하면은 자, 이거는 표시온도를 의미합니다. 표시온도 79도 미만을 사용하고 하나의 헤드의 경계 면적은 20회배 이하일 것이다. 이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층일 것이다. 라고 하지안전 기술 기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의 헤드에 관한 설치 기준입니다. 모일 때 자동식 기동 장치인 경우에 7구 20에서 5층 표시 온도 79도 미만 경계 면적 20회배 이하 그 분사 헤드가 아니라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 단 유효하게 감지할 것.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층이 될 것이다. 라고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뭘 빼먹어야 되죠? 이걸 빼먹어야죠. 경계 면적 20회배 이하라는 것을 빼먹어야죠. 3000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개. 그만 답 끝. 그 다음에 5번 일제 개방 밸브.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할 때 유수 검지 장치의 개수라고 했죠? 그때 뭐로 나눴죠? 3000으로 나눴죠? 지금은 포죠. 포인 경우에 하나의 방사구역. 방사구역은 어떻게 되죠? 200캡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여기에 200캡가 들어갔죠. 그럼 지금 200캡이다. 그럼 200캡을 끌고 와야죠. 어떻게 끌고 오죠? 200캡 분모로 끌고 오고 3000캡가 위로 가야죠. 그럼 이거에 따른 개수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도 답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포헤드 설비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정포 방출 설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